안녕하세요. 쇼파를 보는 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대인과 같은 금융재벌들의 다양한 보이지 않는 진면모로서 다양한 플랜을 늘 세우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과 같은 금융재벌들의 경제적 기본 개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정표를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계약서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한 플랜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들의 계약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하였다라고 만족해 하는데 이들 금융재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내용을 더 첨가합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그 실패로 인해 부담해야 되는 손실 부담금, 그리고 실패했지만 그 사업을 철수해야 되는 단계에서의 철수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도 포함합니다. 대개 사업 초반부터 재수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인식인 터라 우리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거론하길 몹시 꺼려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업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지 않겠죠.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있나요? 재벌들의 공통분모로 보면 내가 사람을 믿었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나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네. 이 말 뜻은 이렇습니다. 성공을 말하는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듣더라도 그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찾아와서 좋은 말만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달콤한 말에 내 귀는 굉장히 즐겁겠죠. 그러나 즐거움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그 반대편의 소리까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일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꼭 성공해 주길 바라네 라고 앞에서 말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그가 허튼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할 목적으로 첩자를 몰래 딸려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말만 믿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반대편의 소리까지도 경청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하는 이들인 셈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달콤한 그 말에 의해서 세워진 플랜 A가 있는가 하면 플랜 A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또 다른 다양한 플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공한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고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는 안목이 좁아서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을 바둑에서는 하수라고 합니다. 안목이 좁은 자요, 사고 능력이 떨어진 자라는 뜻에서요. 반면 성공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상반된 사실까지도 기꺼이 들을 수 있고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사고력을 지닌 자는 안목이 넓어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랜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둑에서는 이들을 고수라 말하고 그런 고수의 손에서 세상의 흐름을 한순간에 장악할 수 있는 바로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가 되었든 다른 무엇이 되었든 넓은 안목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넓은 안목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만사는 성공과 실패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으며 달릴 때가 있으면 멈춰설 때도 있음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쪽만 생각하고서 그에 관해 지지하는 내용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답니다. 소위 누군가 예지력 있는 사람의 어찌저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투자할 경우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충고는 우리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그저 서두르라고만 재촉합니다. 그러나 잠시 여유를 가지고 실패할 수 있을 때도 우리는 기꺼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손실을 혼자 부담할 수 있다면 모를까 힘드시겠다면 사업 투자는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 그게 아니라면 제3의 플랜으로 제2의 투자자를 섭외할 또 다른 플랜을 마땅히 세워야 하겠죠. 경제가 이러하다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갈공명의 장점이 항상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승리가 아니지만 패배할 때도 다양한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 상황에 막혀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계획 내지는 패배 후,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어떠한 뜻하지 않은 변수로 인해 패배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패배 후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능히 세울 수 있는 자가 제갈공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박근혜 정부도 지지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지지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하하지 않았고 오늘날의 문재인 대통령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비하할 순 없는 분들인 것처럼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단점만 보고, 그러니까 장점을 바라보지 않고 단점만 보고서 비판하는 것도 편협적인 시각이기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정권의 퇴진을 바라며 조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언은 하려고 합니다.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무리한 상황이라는 말들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 소리를 신중히 듣다 보면 다양한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사고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쌍방 간에 타협 가능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섭 능력까지도 10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타협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가 나만 이익을 보고 너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된다. 라는 입장으로 교섭을 하게 되면 이건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무조건 죽고 한쪽만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인 거죠. 그러나 나도 마땅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지만 당신도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쌍방 간에 최소한의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분쟁 없이 잘 조율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을 바란다면 이것은 훌륭한 교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외교 교섭 시 자기 대표에게 주는 최고의 조언은 대개 이건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유비나 아니면 관우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주었던 조언이죠. 그런 것들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해왔을 때 그 질문에 곧바로 답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조언입니다. 섣부른 답변은요, 그 답변이 내 입에서 나갈 때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갔지만 그 말이 한번 나가면은 그 말로 인해 내가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 안에서는 그 말이 내 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 같겠지만 내 혀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면요, 그 말이 곧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치의 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가 주는 최고의 조언은 섣부른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잠시 생각을 했다가 신중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라는 것이 최고의 조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자신들이 정권에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역사의 평행이론과 반복성은 오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치들을 애써 무시하는 이는 그릇된 바보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넓게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안목을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소리까지 능히 들을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한쪽 귀로는 나를 칭찬하는 달콤한 메시지가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나의 마음을 찢고 쓰라리게 할 수 있는 반대의 소리가 있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소리를 능히 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넓은 안목을 지닌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